10조 5,500억 원, 네,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써낸 가격입니다. 삼성은 도대체 얼마 썼을까? 세간의 관심이었죠. 이걸 보도한 기자가 있어요.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곽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삼성이 얼마 썼다고요? 4조 6,900억이, 4조 6,700억이죠. 4조 6,700억 원. 예. 어디서 확인하신 겁니까? 직간접적으로 삼성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령탑이라고 그러죠. 미래전략실 쪽하고요. 그다음에 한전 쪽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확인했고요. 네.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삼성 쪽에서. 예. 통상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기사를 내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정확하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 한때 삼성이 9조 원대를 썼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이제 이런 입찰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떨어졌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그 얘기가 확인되느냐면 지금 시중에는 삼성전자가 9조 원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또 10조 5,500억을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도 부지 인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당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합리적 선에서 가격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삼성이 살짝 흘린 거죠? 4조 6,700원이라는 걸.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흘리지 않으면 곽 기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9조 원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간에 세간에 이제 얘기가 오갔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그렇게 엄청난 그 투자 계획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현대차한테 진 거니까 책임론이 일 것이다. 근데 그 책임론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삼성은 굳이 그걸 그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살 생각이 없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그걸 인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현대차는 진작에 그 부지를 인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금액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써가지고는 이거에 인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부지 감정가가 3조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4조 6,7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감정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3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자제를 했다고 보고,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인수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요 가격이 나오면서 파장이 양쪽으로 미칩니다. 먼저 현대차. 그러면 삼성이 2등일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아닙니다. 10여 개의 입찰 업체가 있었는데, 실제 가격을 써낸 것은 삼성하고 현대차 두 곳뿐이라고. 두 곳이에요? 네네. 그럼 유일한 경쟁 상대에 비해서 2배도 훨씬 넘는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실은 4조 6,800억 원만 써도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하면 너무 배가 아프죠. 근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이거 무리해도 너무 무리했다. 이 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곽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아직 판단이 이르다고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과까지 개발하고 나서의 그 가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봉호 회장의 진작부터 이제 언론에서 통큰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진작부터 그 사업 부지 마련에 이제 부심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뚝섬 부지 인수에 이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지금 정봉호 회장이 누가 참여하고 누가 얼마 쓰고 이런 데는 별로 큰 주안점이 아니었다. 그룹의 통합사업 확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수의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 당일까지도 현대차는 삼성전자의 입찰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다녔어요. 탐색하고 다녔죠. 그럼 그 정보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경제개혁연대 등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등등의 그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어요.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 이거 입증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배임 혹은 배임 교사인데요. 예. 그 배임은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성립돼야 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영진의 의사결정상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런 의사결정으로 해서 명백한 회사 손실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상으로는 현대차가 이사회를 개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경제위원회도 이사로 그 연락 요청을 한 거는 그 논의가 과연 여론들이 제대로 됐느냐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손실이 났느냐 여부인데 그건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현대 쪽은 아무튼 그 문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요. 삼성 쪽으로 오면 근데 또 하나 알려진 게 이건희 회장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거 인수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면서요, 과거에. 그렇죠. 그 이건희 회장은 뭐 진작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예.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삼성은 이미 2012년에 그 한전부지 옆에 있는 한국감정원 부지를 인수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땅들에 대해서 진작부터 관심이 있었고, 뭐 그 근처에 그 청수일가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동생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이거를 강력히 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업종상 보면요. 그 이부진 사장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주로 유통호텔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부지 성격하고 좀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희 회장과 동생인 이부진 사장과 조금 달리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을 취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그 아버지의 뜻과 동생의 바람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입찰전에서 무리수를 쓰지 않은 거죠. 나름대로 뭐 합리적 입찰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넉 달이 지났잖아요. 예. 총수의 장기 공백 사태에서 삼성의 그 3세 승계와 관련된 구도가 지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의 승계 구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정도의 힘이 없다면 그렇죠.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그 4조 6,700억 원 써라라고 하는 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한 거는 맞습니까?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전 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 또 딸의 요구 이런 등등 동생의 요구 등등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결정을 할 만큼 실권을 쥐었다. 그 상징이군요. 네. 그리고 또 상황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가도 막 떨어지고요. 예. 그 지금 뭐 3분기 그 영업이익이 지금 뭐 5전이 4전이 지금 예전에 비하면 반토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숫자 하나가 밝혀지면서 이렇게 또 일파만파 파장을 분석하게 되는군요.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